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락은 언제나 기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볼 거고요. 오늘 이제 양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뭐 항상 좀 그렇듯이 하락은 언제나 대기 매수자들에게는 기회였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좋은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공포에 떨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 공포에 떨기보다는 좀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할지 어떤 종목들 포트를 좀 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근데 지수상으로는 좀 하락을 하기에 딱 좋은 뭐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전형적인 그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고점이 좀 높아지지 못하고 이게 이제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것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끝이 났다 하락 반전이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바로 막 800대까지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게 지지선들이 또 아래 있잖아요. 800 후반대에 이런 지지선들이 있는데 이런 지지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또 반전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위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어떤 21선이랑 61선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또 떨어지고 이런 어떤 박스권의 그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뭐 현금화를 많이 하지는 못해가지고 오늘 이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실이 적지 않은데 뭐 그나마 좀 위안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큰 전략이 어떤 그 포트에서 성장주 포트를 하나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어떤 실적주,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저의 포트의 큰 계획이었는데 파라다이스라든가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어제 이제 많이 좀 상승을 해가지고 약간 오늘도 좀 상승을 해서 부분 그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뭐 오늘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어제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 하나투어도 오늘 좀 상승하길래 이제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은 일단은 너무 그 어떤 유동성에 취해서 많이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반대로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좀 양방향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도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상승 추세를 깼다고 하기는 조금 힘들고 그냥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좀 많이 빠졌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5G 종목들은 상당히 좀 아쉬워요. 저도 이게 지금 그 2020년 4분기까지 실적이 나와서 사실상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그런 그 섹터고 종목이고 이게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종목 또 물론 많이 빠졌지만 5G 섹터도 많이 빠져서 이게 좀 하락의 어떤 피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전을 하려면은 매도세가 이제 충분히 나와야 되고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어떤 매도의 끝은 보통 굉장한 급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급락을 한 것도 매도의 좀 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3.2%가 많이 빠졌고, 아마도 지금 요 며칠 하락을 하면서 오늘 신용 반대 매매가 조금 나온 것 같고, 지금 이게 신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좀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신용 때문에 하락한 것은 단순히 기업 가치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비중을 채워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완전히 하락이 다 끝났다라고 장담은 하긴 힘들지만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뭐 한 2, 3%씩 떨어지는 그런 반대 매매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런 기회에서 공포에 떨지 말고 지금 신용 반등 매매가 나오고 있구나, 수급의 공백이 지금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성장주 이제 카카오 종목을 비중 있게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맞게 되고 관광객 여행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죠. 파라다이스라든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가지고 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등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고 급락을 하면 좀 비중을 채우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 중에서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덴티움이 실적이 2020년에 굉장히 잘 나와서 오늘 좀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나오면은 오늘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Z3BNT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죠. 이게 그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 급락의 그 원인이 어떤 그 HLB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도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떨어진 것은 단순히 어떤 투심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다, 과도하게 떨어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뭐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조금 급등이 나와서 이것도 좀 부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 그 중에서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그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좀 종목을 잘 고르고 어떤 수급의 그런 공백을 잘 노린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